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 9월부터 미국 UT 오스틴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종료됐던 게 올해 3월이었기 때문에 바로 올해 유학을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입시 기간 가졌습니다. 올해가 23년 3월이니까요. 제 입시 기간은 22년 9월부터 12월까지였어요. 학부과정 당시에는 휴학은 하진 않았었는데 반년 동안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갔었고요. 거기에 부전공까지 하면서 총 5년간 학부를 다녔었습니다. UT 오스틴에서 오퍼를 받고 그래서 그쪽으로 박사과정 나갈 예정이고요. 똑같이 항공우주공학과로 진학을 할 예정이고 자율시스템 그룹이라고 하는 연구실로 이제 소속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공동지도 형태로 오퍼를 받았고요. 그래서 교수님 두 분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학부 학점은 4.3 만점에 3.78이었고요. 석사과정 때는 이제 3.91이었는데요. 다른 유학을 가신 분들에 비해서 학점이 엄청 높거나 이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부 학점이 이제 유학에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성적으로는 토플 성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100점대 후반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해 22년 작년 8월에 한번 봤었고요. 영어 성적이 유학의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첫거리로 넘기는 데에만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GRE도 유학에는 중요하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요인으로 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GRE를 준비하다가 중도 포기를 했었고 코로나로 고생을 좀 하면서 시험까지 못 치는 상황이 돼서 GRE 성적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는 석사과정을 했었기 때문에 학부 기간 동안 했던 활동이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URP라고 해서 학부생 연구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한번 한 적은 있고요. 대부분의 연구 실적 같은 경우는 석사생활 시절 그리고 논문연구요원 회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쌓았습니다. 석사과정 때는 학위연구 주제로 해서 논문대회에서 효수상을 한번 받았었고요. 항공 분야에서는 이제 매해 열리는 대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실적은 대학원 때보다 오히려 전문연구요원 진행을 하면서 많이 쌓았었고요.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는 게 좀 바쁘기는 했지만 지원 당시에는 퍼블리시된 저널 한 편, 마이너 리뷰를 받고 있는 저널 한 편, 그리고 국제학회에 대해서 이제 심사받고 있는 논문 한 편, 이렇게 총 3편이 있는 상태였고요. 전부 다 일소자인 상태로 지원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하게 국내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저널이 특히 이제 공학 분야에서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CV에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학을 위해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특히 이제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성적을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문연구요원 1년차 때 시간 투자해서 땄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공부해서 1급을 따놓은 상태로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전문연구요원 특성상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보통 유학을 가는 해, 그 전 해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연구요원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 군인 신분 때문에 근접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례였고 올해 그래서 지금 유학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할애해서 지금 국가장학금 지원을 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대부분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학계 쪽으로 원래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쪽 고민은 좀 덜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를 좀 더 연구해보고 싶었었고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원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뭔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저 스스로의 진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을 쌓아가는 게 좀 더 흥미가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랩실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꽃핏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큽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국내에는 관심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실이 굉장히 적었어요. 사실상 이제 저는 찾지 못했었고 제가 석사과정을 진행을 했던 당시 지도교수님께서도 해외로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조언을 받았었어요. 그때부터 해외 유학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연하게도 해외에서 이제 사례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핏이 잘 맞는 연구실이 하나가 있었고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가게 되는 그 연구실이고요.
제 입시 기간 첫 스타트는 추천서를 받으러 다니는 일이었어요.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저의 논문을 심사해 주셨던 교수님, 그리고 제가 조교를 하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수업의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을 찾아갔었는데요. 추천서 요청을 딱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 8군데의 원서를 집어넣었는데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넣은 편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오퍼는 3군데에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스틴, 그리고 퍼듀, 그리고 미시간에서 받았는데 저는 연구 핏을 보고 가장 기대가 되었던 이제 UT 오스틴으로 이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해외대학원 유학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꽤 오랜 텀을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본인 스토리가 있어야 설득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연구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실적을 쌓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자기 스토리를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 실적을 쌓는 것도 시간을 꽤 여유를 두고 진행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을 써서 퍼블리시까지 가는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논문 작성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해외대학원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미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학마다 지원하는 과정 자체가 크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원서를 지원할 때 조금 요청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SOP, CV, 영어 성적 이런 거는 다 동일하지만 PS 혹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별도로 이제 약자로서의 뭔가 경험이 있는지, 혹은 약자를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그런 서류인데, 그 부분은 급하게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좀 귀찮을 수 있어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추천서를 요청드리는 메일 쓰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 좀 부담도 있고 했는데, 사실 교수님들 이런 연락 되게 많이 받는 분들이셔서 생각보다 굉장히 쿨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이제 망설이는데 에너지를 쓰지는 마시고요. 대신 정중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다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같은 경우는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가능하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께 미리 컨택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늦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사전 컨택을 이제 못했었는데, 입시가 끝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인맥사회 성격이 좀 강해서 미리 아는 사람한테 추천받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을 뽑고 이런 거를 좀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가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도 좀 분명하게 하고, 실제로 제가 퍼듀 대학교 이제 교수님이랑 면접을 하면서 왜 미리 연락을 안 했냐,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뽑는 교수 입장에서도 이 종이 서류만 가지고는 분별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미리 사전 컨택을 자신 있게 겁먹지 말고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학 준비를 하면서 금전적인 여유가 되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대 계열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풀펀딩을 제의받는 경우가 좀 흔하긴 합니다. 근데 단 석사 같은 경우에는 풀펀딩 제한이 아니고요. 학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사 과정으로 오퍼를 받은 상태여서 풀펀딩이었고요. 계약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TA나 RA를 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해주고 의료보험을 제공해주고 월급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사면은 보통 이런 형식으로 받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받는 월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월세 내고 생활비 내서 딱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주는 것으로 지금 체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뭔가 금전적인 여유를 원하신다면 국내 혹은 해당 학교의 장학금 시스템을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분주한 편인 거죠. 학비 외적으로도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도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원서 제출을 하는 데만 해도 학교 하나당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비가 발생을 했고요. 학교 이제 10개 지원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되죠. 그리고 영어 시험 보는 데 돈이 들어가게 되고, 합격을 한 이후에도 제가 생활해야 되는 집을 계약하는 과정, 혹은 필요하다면 이제 차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기까지는 아마 입국하고 한 달에서 2달간의 수입이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고려해서 금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게 좋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좋은 은사님을 항상 만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분명 여기에는 운도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교수님의 평판을 직접 뵙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교수님과 일을 하고 있는,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이 교수님의 인품이든 아니면 교수님의 연구 업적이든 혹은 연구 지도 능력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내의 대학원을 고민한다 그러면 최대한 가까이 계시는 분께 여쭤보고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해외 유학을 준비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해외에 누구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래서 운에 맡기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그나마 이제 정량적인 지표를 얻고 싶다면 링크드인이나 구글 스칼라 개인 웹사이트를 조를 했었어요. 링크드인 같은 데에서 교수님이 대학 교수 말고 다른 데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연구 성과, 그러니까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많고 강양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어떤 주제의 논문을 많이 작성하는지, 그리고 웹사이트에 혹시 교수님의 지도 철학 같은 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최대한 노력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봅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좌우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분명 대학원 진학은 엄청난 투자인 거는 사실 맞고요. 인생에서 4에서 5년 정도를 박사과정이라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학계에 뜻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연구를 정말 좋아하고 이쪽으로 뭔가 좀 파보고 싶다 이러면 대학원은 또 필수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라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학원을 그냥 마냥 추천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대학원에 가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아무리 학계에 뜻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맞거든요. 좋은 대학원, 그러니까 자기랑 잘 맞고 또 좋은 연구 환경이 제공되는 좋은 대학원에 꼭 가는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많은 대학원도 알아보고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도 많이 해봐야 되고 할 테니까 꼭 연락을 많이 취하시고 시간과 품을 꼭 들여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싶네요. 대학원 준비하는 거 쉽지 않고 공주한테 준비하면 더 쉽지 않고 또 좋은 교수님 고를 생각하면 이제 더 머리 아프고 굉장히 힘든 여정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냥 겁먹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닥치게 되면은 밤을 새서라도 쓰는 게 SOP고요. 아무리 걱정이 돼도 시간이 되면은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추천서 요청이고요. 어떻게든 다 하게 될 일들이니까 그냥 자신 있게 하면은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면서 좀 더 컨디션 좋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을 가장 잘 어필하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걸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시면 훨씬 자신감 있게 그런 자신감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SOP는 꼭 미리 쓰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쓰려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학부 때 꼭 해봐야 되는 활동이 있다 그러면 저는 주변에 교환학생을 꼭 가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학부생활 때 당시 이제 교환학생을 나갔던 대학교는 제가 관심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교였었거든요. 해당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또 해외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해외에서 다른 분야를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 같아서 그만큼은 학부 때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 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방끈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방끈 앱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